안녕하세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신재생 에너지 연구센터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연구하고 있는 정재성 수석 연구원입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탄소 저감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 총 9가지 주제로 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climate change, 기후변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의 정의,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 에너지 믹스와 그 다음에 그리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네 번째로는 신재생 에너지의 정의, 다섯 번째는 솔라 에너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포토볼타익 시스템,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크리스탈라인 포토볼타익 모듈, 태양광 모듈이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이것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솔라 셀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포토볼타익 에너지, 이 태양광 에너지가 가져다 주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후위기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단 이번 7월달, 8월달에 다양한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가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가뭄이 일어나고, 최저 수위가 지금 발생되고 있고요. 한국은 물난리가 나는, 그래서 강남과 저지대가 잠기는 그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150년에 한 번씩 경험해보는 그런 기후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지구의 표면 온도 변화를 지금 그림과 같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1850년 산업혁명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구 표면 온도를 측정한 결과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지구 표면의 온도는 1도를 넘어가는 그런 지금 현재 위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평균의 오류인데요. 여러분들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전 세계 어딘가는 엄청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직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과 IPCC 회의에서는 지구의 온도를 1.5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경고를 보내고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IPCC 보고를 통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코로나에 걸리거나 독감에 걸리거나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죠. 그러면 36.5도에서 37.5도, 38.5도가 올라가면 우리는 굉장히 몸이 아픈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도 지금 똑같이 열이 나고 지금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1.5도 이내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이 평형의 기회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의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 세계적 이슈로 다가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산화탄소는 이 온실가스, 즉 기후위기를 지금 당면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산화탄소 CO2는 화석연료, 연소 같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호흡하고 화산폭발과 같은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방출되는 온실가스입니다. 지난 171년 동안 인간은 대기 중에 CO2 농도를 1850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48%, 즉 많게는 50% 이상 증가시키는 굉장히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탄소의 변화, 지구에서의 탄소 변화와 지구의 온도 변화는 비슷한 트렌드를 가지고 움직였는데요. 지금 보시면 현재 탄소의 양이 급격하게 올라간 것을, 이산화탄소의 양이 급격하게 올라간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그래프죠. 그거에 따라서 지구의 온도도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이 그린하우스 온실가스의 방출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 많이 나오고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시면 맨 왼쪽 처음에 아래쪽에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에너지에서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방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산업화 사회, 즉 핸드폰을 만들거나 TV를 만들거나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만드는 산업 활동에서 나오는 데에 필요한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모바일 트랜스포트에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촌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현재 저희 2021년 그래프에서 향후에 이걸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그래프는 저 위로 올라가서 우리 한국은 경험하지 못한 온실가스의 기후위기를 우리는 가져갈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에너지, 앞에서 에너지에서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에너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기 없이 살 수 없고요. 우리는 먹고 전기가 옆에 있고 불이 들어오고 가스레인지가 켜지고 전자레인지가 돌아가고 음식을 해서 먹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음식을 먹고 자고, 그 다음에 필요한 에너지를 또 얻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에너지가 뭐냐? 한번 볼까요? 이 에너지의 정의를 보면, 위키피디아에서 한번 보면 물리학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물리량의 하나, 물체나 물체계가 가지고 있는 일을 하는 능력의 총칭이고요. 역학적 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와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는 이것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역학적 에너지, 운동, 위치 에너지, 열 에너지, 전자기장 에너지, 질량 에너지가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데 모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죠. 즉 1줄은 1뉴턴으로 1m를 움직이게 하는 아주 기본적인 이 에너지의 기본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석탄, 석유, 가스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와 같은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석 연료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동떨어져서 원자력 에너지가 있었죠. 화석 연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석탄을 떼거나 석유를 떼거나 가스를 떼거나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시고 지금 우리가 현재 이거 없이는 살 수가 없고요. 우리나라는 기름이나 천연가스 나오지 않아서 중동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다 수입을 하고 있죠. 그만큼 이 화석연료는 지금 중요하지만 이 화석연료로 인해서 또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두 가지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석연료가 형성되는 데는 수백만 년이 걸렸고 짧은 시간 안에 보충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되는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죠. 그리고 화석연료를 태우는 동안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이것이 온실가스가 되어서 대기 중에 기후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을 앞서서도 계속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림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지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원, 석유, 화석연료와 원자력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세계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요번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신재생 에너지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겠다고 요번에 결심을 하고 사인을 했죠.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는 전 세계에서 기후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신재생 에너지 이제 모임이 결성이 됐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서 이제 기존의 화석 연료죠. 오일, 코일, 그 다음에 뉴트럴 가스, 그 다음에 이제 뉴클리어 에너지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리뉴어블 에너지라고 하는 모임이 드디어 결성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태양 에너지, 그 다음에 물 에너지, 그 다음에 바람 에너지, 그 다음에
땅 속에서 나오는 열, 그 다음에 다른 가축이나 뭐 비단, 뭐 속된 용어로 소똥, 뭐 사람똥 같은 경우로 바이오가스나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것들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그래서 화석 기존에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 모임이 드디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 착한 애들이죠.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는 여러분들 기존의 화석연료 같이, 화석연료는 아시다시피 내가 원할 때 화석연료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무엇을 넣어서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불규칙하죠. 바람이 언제 불지, 태양이 갑자기 뜨다가 비가 언제 올지, 사실 우리가 예측은 하지만 그게 100% 예측 가능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모임을 기존의 화석 연료가 감당하고 있는 이 전기 배선도에 신재생 에너지를 딱 넣으려고 하니까 다양한 문제가 또 일어나요. 그래서 전기공학이나 배전공학 하시는 분들이 다음과 같이 신재생 에너지를 다르게 기존의 화석연료가 담당하던 전기의 계통에다가 그리드 계통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다가 신재생 에너지를 잘 알맞게 이렇게 집어넣어야지 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와서 스마트 그리드라는 지금 계통망이 이제는 생겼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연구자들이 이 스마트 그리드라는 거를 좀 더 똑똑하게 우리가 전기를 어떻게 하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부터 배분할까를 연구를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계통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IT 기술로 제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았고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신재생 에너지란 여러분들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태양, 햇빛, 쉽게 말하면 햇빛, 물, 지열,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정말 탄소를 아무리 태워도 탄소가 나오지 않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화시켜서 이용하는 에너지입니다. 즉 그냥 놔둬서 얘를 조금만 변화하면 전기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그냥 태양은 있는 거잖아요. 태양빛은 있는 거잖아요. 오면 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전기 기술로 그걸 변환해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의 아주 간단한 정의인데요. 그래서 재생 가능한 자원, 즉 태양, 이거 앞에 거를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얘기해 볼게요. 햇빛, 물이니까 그러면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수력 에너지, 그 다음에 비를 이용한 빗방울의 충격 에너지, 조수간만의 차 에너지, 파도 에너지, 지열과 같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자연적으로 보충되는, 그래서 꾸준히 내가 만들어내지 않아도 계속 에너지원이 나오는 재생, 즉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앞서서 똥 같은 거 있었죠. 예, 바이오매스 등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재생 가능 에너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의 대부분의 99.98% 신기하게도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태양이 발생돼서 바람이 생기고 바람의 공기가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생기고, 이 여러 가지 흐름이 이 생명의 모든 근원은 태양으로부터 온다라는 거, 굉장히, 그래서 태양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 태양 에너지가 우리에게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도 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라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태양 에너지, 솔라 에너지. 이 점원 우주에서 태양이 우리에게 엄청난 태양빛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대기권이라는
곳에서 안전하게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우리가 인간이 정말 살 수 있는 정도의 태양빛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는 지구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되고요. 우리가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에 태양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식물이 자라지도 않고요. 우리 인간이 비타민 D를 생성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에너지로 부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재생 에너지는 이 태양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태양은 부분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바람을 몰아 생물 물질을 성장시키고요. 그래서 풍력을 일으킬 수 있고 바이오매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대단하죠. 태양은 지구에 생명을 제공하고 가장 강력한 에너지라고 다시 강조할 수 있고요. 1시간 안에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는 1년에 소비되는 에너지의 총량보다 많아요. 엄청나죠. 우리가 그거를 충분히 사용을 못할 뿐이에요. 하지만 지금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극대화해서 이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에 관심 있는 우리 친구들은, 학생들은 이 부분을 전공해서 또 자기가 연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미래에 어떻게 보면 태양 에너지의 과학자나 엔지니어가 될 수 있죠. 태양 복사가 가정, 인프라, 산업 및 기업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열 전기로 변환되는 기술은,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엄청나게 발전을 해야 될 당연한 지금 과학적인 물리적인 일인 거죠. 그래서 이 태양을 기술적으로 바꾸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포토볼타익 효과라는 거예요. 광전 효과라고 하는데요. 태양 에너지가 우리 반도체라고 많이 하죠. 실리콘 반도체, 우리 핸드폰에 들어가는 많은 반도체가 있어요. 그 실리콘 반도체를 까만 거를 딱 까고 그 실리콘 반도체에다가 그냥 얘가 옷을 입히지 않, 우리가 핸드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은 빛이 안 들어오도록 옷을 입힌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를 옷을 입히지 않고 실리콘 반도체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이 태양빛에 노출시키면 광자들이 퉁퉁퉁 들어와서 실리콘 내부에 전자가 방출되는 광전 효과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전류가 만들어져요. 아, 신기하죠. 실리콘에 있는 그냥 가만히 잠자던 애를 태양빛이 와가지고 광자를 뿅뿅뿅 쏴서 야구처럼 던져서 퉁퉁퉁 때려줬는데 여기에서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팀 제너레이션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요. 지금 제가 지난 몇 주 전에도 모로코 사하라 사막이 있는데 다녀왔는데요. 거기에는 1년 연중 온도가 25도를 넘어요. 25도에서 사하라 사막까지 가까이 가면 50도 정도가 돼요. 그런 데는 태양 열을 받아서 그 열을 계속 보존하고 물을 끓이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른 가스를 에너지원을 써서 불을 켜지 않아도, 불을 일으켜서 물을 끓이지 않아도 그 물은 100도씨 이상으로 태양 열로만으로도 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로 태양 열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림처럼 지금 지금 오른쪽 위쪽에 있는 그림은 태양광, 즉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대단히 전기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모로코에 있는 사진인데요. 빛을 강렬하게 한 곳으로 모아서 그 다음에 그것을 강렬한 그 태양 열로 그 터빈을 돌리는 그러한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발전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솔라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지구에 아니면 우리 한국에 내가 서 있는 곳에 얼마만큼의 태양 에너지가 올까? 이 에너지를 한번 사람들이 계산해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스퀘어미터당 1m 곱하기 1m당 얼마만큼의 태양 에너지가 오는지를 와트로 전력으로 표시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주 밖에서 측정했을 때는 굉장히 큰 태양 에너지가 지구의 성층권을 통과하고 들어오면 최대는 1.2인데 우리 기준 한 1kW per 미터 제곱으로 하자라는 게 지금 가장 크게 들어온 일반적으로 가장 기준이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하루에 얼마만큼 태양광 에너지가 들어와요? 그만큼 많이 들어오면 태양광 발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써놓은 사우스 코리아 2.5에서 4.5 있죠. 네, 맞습니다. 2.5 kWh per 미터 제곱 per day. 하루에 스퀘어 제곱미터당 2.5 kWh에서 4.5 kWh가 우리나라는 태양광 에너지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만큼을 전기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위에 2.5에서 6.5예요.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는 그럼 어떻게 될까를 볼 수 있어요. 다른 나라는 선생님이 지지난주에 몇 주 전에 모로코를 갔다 왔어요. 모로코는 재생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로만 그 나라의 35%를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10% 정도로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데 모로코는 RE Renewable Energy 35%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그 나라는 곧 2030년까지 RE 50 이상을 달성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국가의 50%를 전력을 다 충전하겠다라고. 그러니까 모로코는 6.5시간이 나오는 나라예요. 와, 대단하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그래서 국가마다 그 가지고 있는 태양 에너지의 양에 따라서 태양광 운영을, 전력 운영을 어떻게 할까 결정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스마트 그리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다 통합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태양광 에너지라고 다 좋을까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뭘까요? 장점은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할 때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가 없다라는 거죠. 즉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죠. 그냥 베란다나 그 다음에 땅에다가 탁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면 태양이 뜨면 전기는 그냥 무한 생산되죠. 그리고 주택과 건물에 있는 지붕에다가 만약 태양광을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 소유자와 기업 같은 에너지를 건물에 사용해야 되는 에너지 비용을 지불할 거를 태양광에서 공짜로 만들어주니까 다른 화석연료로 만들어야 될 에너지 비용을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태양에너지는 무한한 에너지죠. 계속 오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뭘까요? 태양광 시스템을 24시간 발전이 안 되죠. 이게 바로 단점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양을 요구를 못해요. 태양 아저씨 저에게 이만큼을 주세요. 이만큼의 시간을 주세요. 안 되죠. 그래서 단점이 태양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 하루에 한정되어 있는, 그 다음에 태양광으로 전기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모듈을 많이 설치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설치 면적이 증가하죠. 이래서 좀 태양광을, 그래서 다른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랑 섞는 그런 연구들을, 그래서 엔지니어들과 이걸 연구하시는 과학자분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태양광 에너지의 효율을 극대화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연구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에너지를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전공하고 싶고 이거를 한번 본인이 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 분야를 연구해도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선생님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거를 앞에서 제 선생님이 숫자로 한번 얘기했잖아요. 4.5시간, 4.5 kWh 동안 내리쬐는데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요거는 시각적으로 한번 전 세계 지도와 우리나라 지도를 펴놓고 한번 그려봤어요. 색깔로 한번 표시해 봤더니 빨간색으로 갈수록 전 세계에서 태양 에너지가 굉장히 강렬하고 시간이 오래 내려지는 그런 곳이에요. 저런 곳에 보시면 와, 보이시죠? 중동, 아프리카, 그 다음에 호주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태양광 하기가 좋은 나라죠. 왜냐하면 4.0시간 이상이 나오는 나라니까 우리나라도 태양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적합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제 태양 에너지를 사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시스템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는 우리 공부해 봅시다. 자, 포토볼타익 시스템. 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서 전기를 만들자. 자, 어떻게 될까요? 그리드 타이드 포토볼타익 파워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즉, 계통에 연계해서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보낼 거야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 포토볼타익 모듈, 포토, 광, 볼타익, 전기 해서 포토볼타익이라는 용어가 생긴 거예요. 자, 광전, 앞에서 광전 효과라고 했죠. 자, 이제부터는 포토볼타익이라는 말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솔라 파워 에너지보다는 이제 우리 전기를 만드는 포토볼타익 파워라고 우리 이제 이해를 해요. 자, 태양광 모듈, 태양광 패널이라기도 하고요. 그런데 선생님 오늘 태양광 모듈이라고 할게요. 태양광 모듈에서 태양을 받아서 전기를 만듭니다. 여기서는 DC 전기, 직류 전기를 만들어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사용할 때 모든 전기들은 핸드폰에서는 직류죠. 근데 핸드폰을 충전할 때 전기를 220 교류에 꽂고 그거를 DC로 변환해서 우리가 핸드폰을 직류로 충전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예요. 태양광 모듈에서 전기는 바로 태양광 포톤 에너지가 빵빵빵 들어와서 들어와서 실리콘에서 반도체에서 직류 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직류 전기는 근데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직류 전기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전자시계, 계산기에 보면 태양전이 조그만 게 들어가 있죠. 그거는 바로 태양을 받아서 바로 직류 전기로 내가 알맞은 직류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계통에다가 즉 그리드에다가 전기를 공급해 준다. 우리가 사용하는 큰 도시에다가 태양광으로 전기를 공급해 준다라는 생각을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때는 태양광 패널을 막 설치해서 지금 그림과 같이 이제 전기가 나와요. 직류 전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계통에다가 넘겨주려면 어떻게 되죠?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인버터라는 전력을 변환해 주는 게 있어요. DC를 AC로 꿀렁꿀렁꿀렁 나 보내줄 거야 라고 하는 똘똘한 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전기공학자 분들께서 이 인버터라는 거를 만드셔서 보시는 것처럼 AC로 만들어서 자, 그러면 그리드 쪽으로 가 안녕 하고 전기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한 마을에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가 우리의 불을 밝히고 우리가 컴퓨터를 쓸 수 있게끔 전기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태양광 쪽은 맥시멈 파워 트래킹, 이 태양광이 들어오면 태양전지에서 받아서 야, 너 최대한으로 이 광자 에너지를 전류로 변환할 때 최대한으로 일을 내. 그래서 MPPT라는 연구를 또 해요. 그 다음에 DC 볼테지, DC 전류를 최단으로 만들어 줄게 라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모듈은 효율이 높아야 되겠죠. 아주 조그만 면적에 나 엄청난 힘을 만들 수 있어 라는 모듈을 만드는 사람들이 또 여기에 있고요. 이거를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태양광 이 빛에 얼마만큼의 전기가 나올 거야 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거를 다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적어 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 관심 있으면 다 연구하는 분야들이에요. 그래서 소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전자공학 한 사람들이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DC를 직류를 교류로 만들어 준다고 했죠. 얼마나? 근데 교류가 100이 들어왔는데 직류가 100이 들어왔는데 교류에서 50배 효율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기공학자들이 하이 이피션시, 고효율, 100이 들어오면 손실은 없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내가 손실 1%만 손실 내고 교류 전기를 만들어서 보내줄게 하는 이러한 효율을 가장 높게 만들어주는 그런 인버터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인버터가 고장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이 릴라이빌리티, 신뢰성이 굉장히 뛰어난 인버터를 우리 전기공학 하는 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거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송배전, 이 만든 교류를 이제 점프 시켜서 이 승합을 시켜가지고 저 파워그리드라는 송배전선에다가 전기를 쭉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파워 퀄리티라든가 그 다음에 볼테지 레벨, 그 다음에 프리퀀시, 그 다음에 이런 주파수 변동 등을 내가 안정하게 해야지 하는 이런 쪽에 또 대전력의 연구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기 태양광 모듈 쪽에, 인버터 쪽에, 송배전 쪽에 각기 이런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안전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이 도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기,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나는 개통으로 주지 않고 내가 사용할 거예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아프리카나 좀 그런 나라들에서 전기가 없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내가 스스로 태양광으로 재생에너지를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 집에 선풍기도 돌리고 그 다음에 TV도 켜고 하는 집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기 보급률이 우리나라는 100%지만 아직도 전기를 마음대로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아직도 30%나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30%의 사람들이 전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고 그 전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이러한 스탠드 얼론 독립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가지고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갔던 저기 어디 저 미얀마의 어느 시골 동네 같은데도 이런 거 활용하는 사례도 굉장히 봤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또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독립형 포토볼타익 광전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태양광 발전 모듈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차지 컨트롤러라는, 여기는 바로 인버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지 컨트롤해요. 이거 배터리에 나 저장해야지 라고 하는 애가 인버터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근데 얘는 DC 직류를 가지고 노는 애예요. 얘를 가지고 DC로 직류로 배터리에다가 충전을 막 시켜줘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배터리에서 바로 전기를, 직류 전기를 바로 TV에 꽂거나 아니면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이거를 교류로 인버터로 바꿔서 TV에 꽂거나 선풍기를 꽂거나 냉장고에 꽂아서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독립형 태양광 발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태양광 시스템은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번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한번 볼게요. 자, 그림에 와, 엄청 광활한 땅에다가, 여기 제가 볼 때는 미국 같아요. 굉장히 큰 땅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 모듈을 한 장씩 한 장씩을 다 붙여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전기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 패널, 저 태양광 모듈 하나하나가 만약에 500와트의 전기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태양광 모듈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저걸 다 이었어요. 그럼 이게 메가 단위의 큰 발전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가 단위의 전기를 만들면 여러분들 킬로 단위도 아니고 메가 단위입니다. 메가와트 아워의 전기가 나와서 한 마을을 거의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땅도 굉장히 땅이 많이 필요했잖아요. 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면 우리 활용할 수 있는 곳을 더 찾아보자 한 게, 여러분들 식수, 팔당댐이나 이런 데는 식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저수지나 댐 같은 데는
식수로 이용하지 않는 곳들이 있어요. 그냥 홍수를 막는다든지 물 다목적으로 다른 활동을 하는 댐들이나 저수지가 있어요. 그런 데는 식수로 활용하지 않죠. 그런데 그러면 태양광 모듈이나 사용하는 거를 우리가 사용하는 안전한 것들로만, 재료들로만 활용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청풍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수상해. 물 위에다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전기를 생산해내는 거죠. 물 위에는 아무도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이슈가 또 없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상 태양광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태양광을 딱 만들어 놓고 전기를 펑펑 생산해서 육지로 끌어와서 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요 육상 태양광은 이제 바람에 대한 것이나 다른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면 되는데, 수상 태양광은 계속 물이 움직이죠. 그래서 여기는 좀 더 어려운 역학이라는, 동역학이라는 이러한 학문을 좀 들여서 이 물 위에서 파도가 칠 때 얘가 안전하게, 얘가 신뢰성 있게 부서지지 않고 잘 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해서 안전하게 설계를 해서 지금 이렇게 설치돼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버스, 앞서서 온실가스, 이 이산화탄소를 내는 주범 중에 트랜스포트 있었죠. 네, 수송기들, 비행기라든가 그다음 버스, 우리 자동차들이 다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내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유해한 넋이라든가 이런 유해한 것들 내보내고. 그런데 이제 전기 자동차, 전기 버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타고 다녀야 될 지금 현재와 이제 미래의 수송인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몇 년 동안 또 연구한 건데요. 버스에다가, 전기 버스에다가 태양광 모듈을 막 다양한 태양광 모듈을 개발해서 붙여서 전기 버스가 운행하면서, 혹은 전기 버스가 차고지에 들어갔을 때 태양광 버스로 변신을 해서 태양광으로 충전하면서 다니면서 실제로 배터리에 충전하면서 전기 버스의 모든 전기를 활용하고 실제로 전기 버스가 돌아갈 때 그 충전 배터리를 충전하는 보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재밌는 곳에 들어오셔서 많은 연구에 참여해 주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호주에 가보면 태양광으로만 만든 자동차 경주 대회가 있고, 지금은 이제 포뮬러에도 자동차, 전기 자동차 포뮬러 이제 대회도 지금 열리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앞으로 전기 자동차, 전기 버스는 나노말로 발전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빌딩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있어요? 빌딩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빌딩에 있어요. 집에 있거나 아파트에 있거나 빌딩에서 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빌딩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에너지를 다 화석연료로 하고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기후 위기를 지금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건물에 있는 에너지도 신재생 에너지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 보면 어떤 놈은 태양광 모듈 같고 어떤 애는 저거 태양광 모듈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그림에 실제로 알록달록하고 파란색의 예쁜 것들이 태양전지 모듈이에요. 실제로 태양광 모듈이에요. 태양광 모듈을 저렇게 겉표면을 유리를 색깔을 입혀서 되게 예쁘게 만들어서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땅빛이 내가 보는 눈에 따라서 또 색깔이 변하는, 그래서 굉장히 예쁜 태양광 건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빌딩 이 포토볼타익 BIPV라는 거를 개발을 하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는 앞서서 태양광 모듈이 어떻게 설치되고 어떻게 전기를 만드는지 한번 큰 그림으로 봤습니다. 그럼 우리 조금만 더 한번 들어갈까요? 그러면 태양광 모듈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우리 조금만 더 깊숙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여러분들 지나다니다가 아파트에서 아니면 지붕에서 어디 발전소에서 놀러 가다 보면 여러분들 태양광 발전소를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태양광 모듈은 어떻게 만들지? 여러분들 보시면 태양전지 셀이라는 거를 이제 하나하나 또 붙이는 거예요. 정말 단순하죠? 예. 반도체, 태양전지 셀 이만한 반도체를 실리콘으로 반도체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 셀을 하나씩 붙이면 전기가 조금씩 증가되는 거예요. 셀 하나 요만한 것들이 우리 1와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이건 가정이에요. 1와트를 내는 셀이 있어요. 그럼 얘를 100개 붙이면 100와트죠. 사실 그런 원리예요. 그런데 더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태양전지 셀 하나를 툭툭툭툭 붙여서 거기를 어떠한 선들로, 금속선으로 쭉 연결해서 그 다음에 얘를 반도체처럼 뚝 하고 포장해주면 태양전지 모듈이 돼요. 그래서 저 태양전지 셀을 굉장히 파워풀하게 개발하는, 정말 열심히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고, 더 태양전지 모듈을 어떻게 하면 엄청난 파워를 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작은 면적의 태양전지 모듈을, 큰 출력을 갖는 태양전지 모듈을 어떻게 만들까를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선생님도 저렇게 태양전지와 태양전지 모듈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더 작으면서 굉장히 많은 힘을 낼 수 있을까, 전력을 낼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재도 연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물리적인 현상도 연구해야 되고, 전기적인 현상도 연구해야 되고, 굉장히 연구할 게 굉장히 많죠. 아직도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 태양광 모듈은 효율이 최대 25% 이하예요. 즉 태양이 광자를 100개를 막 던져줬는데 실리콘 태양전지 셀에서 그 100개를 다 받아가지고 전류를 100을 만들면 좋은데 25밖에 못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아직도 연구할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래서 태양전지가 아직도 재미있는 연구 테마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계산식은 포토볼타익 모듈은, 태양광 모듈은 솔라셀 1, 2, 3, 4, 5, 6, 7, 8 계속 붙이면 태양지 포토볼타익 모듈의 파워에 합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파워는 전류 곱하기 전압이다. 그 다음에 포토볼타익 시스템은 이 모듈을 또 하나, 둘, 셋, 넷 계속 붙여내면 얘를 직렬로 붙일 것이냐, 병렬로 붙일 거냐에 따라서 얘의 전압과 전류를 내가 마음대로 설계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들어올게요. 태양전지 모듈에서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반도체. 자, 반도체는 안에 실리콘, 태양전지도 실리콘으로 똑같이 만들어지고, 반도체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직접 회로라고 하는, 거기다가 많은 회로를 그려요. 그게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직접 회로, 우리가 사용하는 직접 회로 반도체는 뭐 리드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태양전지는 태양전지 셀을 잘 감싸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유리로 앞에는 빛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유리로 감싸주고요. 그 다음에 태양전지 셀을, 유리하고 태양전지 셀을 바로 붙이면 붙을까요? 안 붙죠. 그래서 보호제 겸 접착제 겸 하는 고분자 필름을 거기다가 넣어주고요. 맨 아래 받침대에는 얘를 받쳐줄 물 들어오지 마. 그 다음에 물에 담궈도 이건 괜찮아 할 정도의 고분자 필름을 뒤에다가 붙여줘서 태양전지 모듈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태양전지 셀과 모듈을 선생님이 한번 그 안에를 뚝 한번 잘라봤어요. 태양전지 셀은 셀과 셀은 저렇게 금속선으로 저렇게 연결되는구나. 저런 자동화 공정을 만들어서 셀과 셀을 자동화로 만들어 저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셀과 셀이 계속 전기가 서로 합쳐지겠죠. 그러면 저 셀을 한번 뚝 잘라봤어요.
저기에 셀하고 태양전지 셀하고 금속하고 그 다음에 금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하고 유리하고가 저렇게 층층이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하면 태양전지 모듈에는 저렇게 태양전지 셀이 정말 중요한 전기를 만들어주는 태양전지 셀이 있고 그게 합쳐지고 그 다음에 걔를 잘 감싸주면 태양광 모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태양광 모듈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여러 곳에서 태양광 모듈 만들어 보기, 태양광 셀 만들어 보기 하는 학습도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그런 활동도 있고 덜어는 선생님에게 부탁하면 선생님 연구실에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어요. 정말 간단하게.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정말 지원하면 세상에는 노력하면 안 되는 건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조금 더 이제 앞에서 태양광 모듈, 태양전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전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은 큰 그림에서 설명을 많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태양광 모듈을 전기로 만들면 온실가스도 안 만들어지니 그 위기에 굉장히 적합한 재생에너지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 우리 조금 한 번 더 들어가 봅시다. 자, 솔라셀, 솔라셀 태양전지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서는 어떤 거 알아볼 거냐면 태양에서 보내는 광자 에너지가 팡 오면 전류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태양전지는 역사가 길어요. 여러분들 10년 전에 20년 전에 바짝 나온 게 아니에요. 반도체가 개발되면서 실리콘이 개발되면서 발견되면서 180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광전 효과를 발견하면서 굉장히 많은 세기가 흘러가면서 태양전지가 발전되게 됐고요. 그 전에는 그렇게 많은 관심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닥친 기후위기에 신재생 에너지가 엄청나게 부각되면서 태양전지가 급속히 더 기술이 개발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집중하게 되었어요. 자, 실리콘입니다. 자, 여러분들 화학 시간에 많이 배우죠? 사족에 있어요. 자, 이 실리콘이 굉장히 우리 지구상에서 모래죠. 모래 안에 들어있는 이 실리콘 옥사이드 규소에서 뽑아내는 게 실리콘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이 주신 우리에겐 축복이죠. 그래서 이 실리콘을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전자산업에 굉장한 발전을 이룩했어요. 그래서 신이 주신 쌀이라고 하죠. 그래서 근데 모래 속에 있는 실리콘 옥사이드는 실리콘하고 O가 붙어 있어요. 산소가 붙어 있어서 산화규소라고 해요. 그래서 순수한 실리콘 99.999999999 소수점 꼬리가 9개가 붙여져 있는 이 실리콘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아주 순정한 실리콘만 뽑아내는 졸라스키 공정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아주 순수한 실리콘만 뽑아내져요. 그러면 불순물들은 다 버려지고 99점 몇 개? 9개. 9999999라는 실리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거를 길게 뽑았으면 그 실리콘을 얇게 쑥쑥쑥쑥 우리 빈대떡 썰듯이 살짝 얇게 180 마이크론, 150 마이크론으로 잘라서 우리 머리카락 두께만큼 잘라서 여러분들 실리콘 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셀을 만들었으면 앞에처럼 쭉 연결하면 태양전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이 순수한 또 실리콘 단결정 실리콘보다 약간은 여러분들 보시면 실리콘 태양전지 셀인데 뭐가 이렇게 반짝반짝거려요. 여러 부분에서 반짝반짝거려요. 이게 폴리크리스탈라인 실리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더 불순물이 있는 실리콘이에요. 즉 실리콘이 한 방향으로 쭉 그 원자가 배열이 된 게 아니라 A라는 군단의 열, B열에 있는 아토믹
원자열이 좀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게 폴리크리스탈라인 실리콘 솔라 셀이에요. 이거는 좀 더 앞에 거보다는 단결정보다는 만들기는 쉽지만 앞에서 있는 졸라스키 공법으로 만든 단결정 실리콘보다는 효율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결정을 사용할지 그 다음에 폴리크리스탈라인 다결정 태양전지를 사용할지는 어떤 제작자의 어떤 기술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은 단결정, 오른쪽은 보시는 것처럼 다결정 실리콘으로 저렇게 만들어져요. 네, 그 다음에 광자가, 즉 태양빛, 광자, 포톤 에너지를 딱 보내줘요. 그러면 태양전지 내에서 실리콘으로 양자 효과로 딱 들어와서 양자 효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딱 들어와서 전하 분리를 일으켜줘요. 그래서 야! 광자가 딱 들어와서 땅 쳐가지고 이래. 실리콘 맨 밑에 있는 지금 안정되게 있는 전자 일어나 하고 딱 깨워줘요. 그러면 그래? 하고 알았어 하고 전자가 똥 튀어나와서 홀과 전자가 분리가 되는, 그래서 전하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태양전지는 전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바깥에다가 부하를 딱 걸어주면 전류가 흐르는 원리예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태양빛에 광자 에너지가 들어와서 야구처럼 세게 딱 던져주면 광자가 딱 들어와서 실리콘 내부에 전자를 딱 깨워주는 거죠. 올라가! 내가 힘줄게! 올라가! 전류가 되거라. 흐르는 전류가 되거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류가 딱 올라가면 이제 전자가 올라가고 전자가 그 다음에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그런 에너지 밴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고 그 다음에 밑에는 비어있는 홀이 존재를 해서 전자와 홀이 각자 자신의 위치로 쭉 빠져나가면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전류가 흐름으로써 여기에는 포텐셜 B가 흘러서 일렉트릭 필드라는 전자장이 생기면서 전자가 쭉 움직이게 되는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주 선생님이 좀 이야기한 거를 아주 간단하게 도식화한 그림이에요. 태양으로부터 광자 에너지가 들어와서 P타입이라는 N타입과 P타입에서 전자가 많은 N타입, 그 다음에 전자가 좀 적은 P타입에서 얘가 꽝 들어와서 전자와 홀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밖에서 전구를 딱 대면 전류 흘러줘 하고 힘을 더 한번 꽉 주면 전자가 흘러서 전류가 흐르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전류와 그 다음에 전압이 형성돼서 전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그림을 에너지 밴드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이론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세요. 자, 광자가 들어와서 저 햇빛에서 빡 들어와 줘요. 그러면 전자가 밸런스 밴드라는 아주 낮은 안정된 나 여기가 좋아, 난 여기가 편해 하는 곳에서 전자가 있다가 광자가 놀지 말고 좀 일 좀 해 하고 광자가 딱 들어와서 지금 화살표처럼 노란 화살표처럼 꽝 치죠. 그러면 전자가 컨덕션 밴드라는 전류가 통할 수 있는 에너지 밴드로 쫙 올라가서 알았어 이제 일을 할게 하고 이제 일할 준비를 딱 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니네 홀하고 전류하고 이제 분리해놨으니까 너 일할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너 이제 일할도록 저기로 가, 전국으로 가 하고 전자하고 홀을 쭉 밀어줘요. 그러면서 이 전류가 흐르면서 여러분들 바깥에 있는 로드라고 하는 전구가 달렸어요. 얘는 전기를 소비하는 주체예요. 그래서 소비하는 주체가 우리가 되겠죠. 우리가 딱 여기에 있고 배터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 전지라고 해요. 그래서 배터리, 태양 광자를 받으면 갑자기 실리콘 이 NP 다이오드가 배터리로 바뀌는 이 마법 같은 기술이 바로 태양 전지입니다. 그러면 이 태양 전지 특성이 어떻게 나와요? 이 전류가 흐르면 태양빛이 많이 들어올수록 저 전류와 전압 커브가 빨간 쪽으로 검은 다크 IV라는 곳에서 저 X축 전압, 그 다음에 Y축 전류에서 빛이 많이 들어올수록 보시는 것처럼 전류가 계속 증가됩니다. 그래서 오픈 서킷 볼테지에서 그 다음에 숏 서킷 커런트라는 저게 중요한 태양빛에 따라서 ISC 숏 서킷 커런트가 계속 증가돼서 여러분들 태양빛이 앞에서 강의에 나왔죠. 1kWh라고 정말 최대점으로 딱 왔을 때 정말 가장 큰 태양전지가 자기의 큰 전류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공식들이 막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이 태양전지에서 나오는 전력은 얼마일까 해서 이걸 계산해 보면 IM하고 VM을 곱하면 이 태양전지가 실제로 나오는 최대 전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또 계산할 수 있어요? VOC와 VMP 값을 가지고 또 계산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필팩터라는 애를 계산하면 계산을 해서 이 태양전지 셀은 얼마야 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전지에 광자를 100개를 넣었는데 100개를 넣었다고 거기에서 다 나올까요? 앞에서 그랬죠. 우리가 효율이 25%밖에 안 된다고. 광자란 야구공을 100개를 막 던져줘서 야 전자 너 이래 라고 뿅뿅뿅 쏴주면 100개가 다 올라와서 전류가 많이 흐르면 좋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25개밖에 안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효율 25%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얘를 탁 쳐주면 얘가 어떤 공은 힘이 약하고 그러면 전자가 올라오다가 갑자기 다시 힘이 약하네. 나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갈래. 어떤 애는 너무 강해서 뿅 하고 너무 올라갔어요. 너무 올라갔어. 나 너무 열이 많아. 방출하고 다시 사그러지는 애가 있고요. 그래서 적당한 자기한테 원하는 재료마다 자기가 원하는 힘의 광자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연두색으로 보이는 거죠. 이 재료에 이 어떠한 재료에 실리콘이든 아니면 또 다른 태양전지가 있어요. 이거에 맞는 힘이 딱 들어왔을 때 적합하게 딱 올라와서 전류를 잘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태양전지 종류가 있어요. 실리콘 에너지 갭 1.12 일렉트론 볼트라는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한 실리콘 태양전지가 있고요. 갈륨 아사나이드, 그 다음에 카듐 텔라라이드, 아모포 실리콘, 그 다음에 실리콘 저메늄 등등의 태양전지가 되게 많고요. 이 태양전지 재료들마다 자기가 원하는 태양빛의 그 에너지가 저렇게 따로따로 다 있어요. 그래서 저 에너지를 내가 골라서 태양전지에 넣어주는 기술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엄청난 물리적 계산이 필요해요. 재밌죠? 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물리학 굉장히 계산 좋아하시는 원자, 운동 계산하는 거 되게 재밌어하는 친구들은 이쪽을 공부해도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전지의 최대 효율은 이피션시는 지금과 같은 계산을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인풋 파워에 그 다음에 숏 서킷 커런트 오픈 서킷 볼테이지 곱하기 필팩터. 자, 그래서 이 단순한 공식을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죠. 기술 시간에, 우리 과학 시간에 V는 IR. V는 IR이 엄청 중요해요. 여기서 다 활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V는 IR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과학적인 수식을 도출해낼 수 있어요. 이 계산에서도 V는 IR, 그 다음에 P는 IV라는 거에서 그 안에서 활동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일으킬 수 있을까를 보는 거예요. 이 공식에서 효율을 높이려면 IMP, VMP를 증가시켜 줘야 되는구나. 필팩터를 증가시켜 줘야 되는구나. ISC, VOC를 증가시켜 줘야 되는구나. 아, 그러려면 어떠한 기술 개발을 해야 되지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아, 반사율도 굉장히 떨어뜨려야 되고, 그래서 얘를 새로운 재료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자가 가다가 빨리 죽는 것도 막아줘야 되는구나. 그게 디퓨전 랭스라고 해요. 아, 확산하다가 전자가 가다가 빨리 죽지 않게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전자가 올라오다가 다른 거랑 결합해가지고 도망가지 않게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태양전지에서 필요한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막 기술 개발하고 해서 미국에 있는 내셔널 리뉴어블 에너지 센터에다 보내가지고 얘를 공신력 있게 딱 측정을 해요. 우리 세계 최고 찍었어요 라는 것들이 이 표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태양전지를 개발해가지고 NOL을 보내가지고 공신력에 딱 찍어서 우리가 최고예요 라고 여기다 레코드를 찍으면 전 세계에서 우러러 봐주는 곳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도 이렇게 실제로 태양 발전소 가서 이렇게 일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전류가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해보고 띄었다 보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발전소 가서 한 번씩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태양광 발전소를 보고 싶으면 선생님에게 또 따로 요청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셔도 돼요. 선생님이 연구원에서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있어서 현장에서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태양광 발전이 어떤 기대 효과가 있나요? 네, 기대 효과가 이렇게 있어요. 온실가스를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할수록 화석연료를 쓰지 않으면서 화석연료에 쓰던 물을 우리가 다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화석연료에는 굉장한 물이 많이 필요해요. 석탄, 그 다음에 가스, 그 다음에 원자력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을 우리 지구가 물 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 물을 우리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로 전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자동차에서도 만약 전기자동차 아니면 태양광 버스를 만들면서 이런 넉스라든지 카본이라든지 이런 우리 인간에게 유해한 가스들로부터 줄일 수 있죠. 공해를 줄이면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기후변화를 빨리 막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그 다음에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 그리고 그 다음 후세를 위한 건강과 에너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말씀드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것으로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